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로 확산됐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 농가에 확진 판정이 내려진 겁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높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속보와 방역 상황, 대책, 관련 정보 등을 앞으로 1시간 동안 뉴스 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상황을 조혜진 기자가 정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 농가에서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오늘 새벽 6시 반쯤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해당 농장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농장주가 소유한 돼지 3,950두는 긴급 매몰 처분 조치했습니다. 발생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인근 농장 전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양돈 농장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동 중지 명령에 따라 앞으로 48시간 동안 전국의 모든 양돈 농장과 관련 시설 등에는 차량이 드나들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돼지 반출이 금지됩니다. 전국 6,300곳의 양돈 농가에서는 잔반을 돼지에게 먹일 수 없고 축사에 대한 일제 소독이 진행됩니다. 북한과 맞닿은 지역 14개 시군의 경우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됐을 때 당국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확인된 파주 농장에서는 현재 방역 인력이 투입돼서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석현 기자, 현재 방역 인력들이 농장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대략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이 있습니다. 발병 직후부터 이곳에서 드나드는 모든 진입로가 통제된 상태인데요. 제가 도착한 시간이 오전 9시쯤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방역 인력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장비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역 인력들은 오전 9시 반부터 이곳 농장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매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팀이 긴급 투입돼 방역 전문 업체와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농장 안에 땅을 파고 돼지들을 묶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가 2,400여 마리나 되는데요. 병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모두 땅에 묻을 방침입니다. 네, 통제와 매몰 그리고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발병 농장에서 3km 이내에는 돼지 사육 농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른 농가로 옮겨가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요. 아직까지 다행히도 이곳에서 반경 3km 이내에 또 다른 사육 농가가 없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농장 가족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이 파주에 2곳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2곳은 이곳에서 각각 20km와 19km 떨어진 파평면과 법원읍에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예방 차원에서 이 두 농장의 돼지 2,200여 마리도 모두 소각하거나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네, 발병 소식에 무엇보다 돼지를 기르는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다 양돈 농가들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농가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구제약과 달리 백신이 없는 만큼 한번 발병하면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경기도는 더 확산하지 않도록 통제 초소 5곳과 거점 소독시설 3곳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파주시에 있는 모든 돼지 사육 농가에 이동 제한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현장에서 KBS 뉴스 양석현입니다.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과 관련해서 오전 9시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019년 9월 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18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 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오늘 오전 6시 30분경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이 확진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재 발생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인근 농장 전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양돈 농장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반경 10km 이내 양돈 농가 19호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하여 신고 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과 통제 초소도 운영하여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 조치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발생 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함으로써 초동 방역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는 금일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금일 0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일제 소독 및 의심 증상 발현 여부도 즉시 예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금일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 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실시하겠습니다. 농가 및 지자체에 대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국 지자체는 방역 조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 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 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서는 방역 행동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등 내외부 및 출입 차량 소독과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해 주시고 전국 축산농가 모임, 행사 금지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닙니다. 시중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감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수 장관의 오늘 오전 9시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튜디오에서 경제부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효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지금 방금 김현수 장관의 발표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네. 첫 확진받은 곳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확진받은 곳 경기도 파주입니다. 어떤 농가입니까? 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양돈 농가인데요. 어제 저녁 오후 6시쯤에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이 시료를 채취해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오늘 새벽 6시 반쯤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농식품부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해당 농장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예. 농장주가 키우고 있는 돼지 3,950마리를 긴급 매몰 처분했습니다. 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리포트도 보셨고 중계타 네. 연결도 보셨는데요. 네네. 현재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48시간 동안 전국의 모든 양돈 농장과 관련 네. 시설에는 그 차량이 들어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또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돼지고기 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네. 또 전국 6,300곳의 양돈 농가에서는 잔반을 돼지에게 먹일 수 없고요. 네. 축사에 대한 일제 소독이 진행됩니다. 네. 북한과 맞닿은 지역 14개 시군의 경우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네.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의심 증상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현재 경기도를 비롯해서 인접한 강원도 또 충남에서도 24시간 비상관리 체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 농가에서 돼지들이 밖으로 다른 데로 유통됐거나 확산됐다는 그런 정황이나 그런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돼지가 반출됐다 이런 네. 내용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 농가는 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어미 돼지로부터 이제 새끼 돼지를 생산해서 이것을 10개월 정도 키운 후에 가족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인근 비육 농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비육 농장에서 다시 돼지를 키워서 이제 시중에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네. 이 가족들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최근 2, 3일 전에 벌써 이제 증상이 나타났던 걸로 네. 지금 여기 식품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또 이 추석 전에 비육 농장에서 외부 도축장으로 지금 돼지고기가 반출된 것은 확인됐는데, 네. 근데 이것이 꼭 이 감염된 고기가 지금 유통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걸로 왜 지금 그렇습니까? 정부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일단 시기적으로 네. 이게 발병 이전이고요. 네. 외부로 반출된 것이. 네. 그리고 실제 발생 농장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네. 또 돼지를 봤을 때 발병 증상도 없었고 네. 또 도축 시에 육안 검사에서도 전혀 증상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여기에 대한 최종 DNA 검사 결과는 아마 오늘 늦게 또 아니면은 내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국이 이렇게 원인 조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보자면 네.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감염되는 경로가 이제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짐작을 좀 해볼 수 네,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감염되는 경우는 보통 3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경우, 네. 그리고 농장 관계자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나라를 다녀온 경우, 해외에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네, 온 그렇죠. 경우. 그리고 야생 멧돼지가 어디에선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갖고 네, 이것을 그렇군요. 옮기는 경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까지 알려진 이 3가지 경우가 이번 발생한 농장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세 네, 개하고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그렇습니다. 네. 이 농장의 경우 창문이 없이 완전히 밀폐된 네. 이른바 무창 농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멧돼지의 출입도 현재까지 없는 걸로 그렇겠네요. 차단된 걸로 네.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이 농장주 역시 최근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례가 없고요. 또 이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요. 발병국 출신이 아닌 네팔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서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고 또 최근에 외국을 다녀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또 이 농장의 경우는
외부에서 잔반을 남은 음식물을 들여와서 먹이는 곳이 아니라 외부 업체에서 그 가공된 사료를 갖고 와서 먹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원인을 찾기가 살짝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그 말씀하신 세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으로서는 뭐 당국의 조사 결과를 좀 조사 지켜볼 결과를 필요가 지켜봐야 있겠습니다. 될 것 네.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금 확진이 받은 게 추석 직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도 조금 뭐 추석 이동이나 이런 것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이제 의심 증상이 나타났고 네. 또 폐사한 이후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추석 연휴 이전 또 추석 연휴 동안에도 이 돼지들이 충분히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다소 농장주가 신고 시점이 이게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발병한 농가가 경기도 파주입니다. 북한하고 가까운 곳이어서 북한에서 멧돼지가 내려온 게 아닌가, 북한에서 이렇게 감염이 된 게 아닌가 이런 또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파주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접경 지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북한과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정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멧돼지가 넘어와서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서서 정부는 파주를 포함해서 접경적 14곳을 대상으로 네. 지난 6월에 혈청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또 나타나지 않았었고요. 네. 특히 파주 같은 경우 북한과 가까운 지역이긴 하지만 이 정작이 농장 같은 경우는 DMZ로부터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이 한강하구부터 이 농장이 한 2, 3km 정도 떨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도 혹시 어떤 전파 경로가 됐을 가능성도 뭐 그렇군요. 없진 않기 때문에 이 네. 부분도 따져봐야 되고요.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어떤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실 우리가 몇 개월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 5월에 북한까지 뚫렸다. 사실 이런 보도를 듣고 준비를 많이 해오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어떤 병인지 짚어볼까요?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입니다. 네. 흔히 말하는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전염이 되고요. 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는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릅니다. 사람에는 전혀 영향이 전염이 없습니다. 없다. 인체 네. 감염 우려가 없습니다. 돼지과에만. 네. 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돼지 같은 경우는 그 몸의 온도가 40도에서 42도까지 올라가는 고열이 발생합니다. 나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식욕 부진이 올 수 있고요. 또 네. 거기에 따른 호흡 곤란, 구토, 피부 출혈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러다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열흘 안에 폐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또 이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최소 나흘에서 최대 19일까지입니다. 네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돼지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이죠. 네. 근데 더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상용화된 백신이 없다는 백신이 겁니다. 없다는 게 네. 바로 큰 문제죠. 네, 그 바이러스 유전자가 150개에서 160개까지 이르는데 정작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유전자는 이거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네. 냉장육과 냉동육에서도 수개월에서 또 수년까지 생존이 가능하고요. 또 가열 건조된 이후에도 생존이 가능할 만큼 생존력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래서 돼지 흑사병이다라는 말까지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산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방역 당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일단은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밖에 없겠죠.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가까운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해서 52개 나라에서 지금 발병이 지금 확인이 된 어마어마합니다.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 해당 발병국을 여행할 경우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축산 농가하고 또 발생 지역 방문은 반드시 삼가야 하고요. 네. 또 이들 지역을 여행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 돼지고기 가공품이나 또 흔히 알려진 소시지 같은 것들은 네. 절대로 갖고 오면 안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갖고 현재 정부에서는 항만에서 검역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서 과태료 처분도 지금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지금 네. 현재 최고 1,000만 원으로 지금 과태료가 지금 오른 상태고요. 네. 또 지금 이제 날씨가 이제 서늘해지면서 지금 이제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야외 활동을 하시다가도 음식물이 남으면은 그걸 반드시 가져오셔야 됩니다. 네, 그냥 네. 두고 오거나 아니면은 야생 동물들 먹이로 준다고 했을 경우 또 만에 하나
야생 멧돼지가 먹는 경우 또 다른 이런 전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런 점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박효윤 기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 대응에 주력하라고 지시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긴급 지시를 통해서 매뉴얼대로 방역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에 차단하고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늘 오전 전국 지자체와 상황점검 대응 화상회의를 열고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발생 농장과 500m 이내에 있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농식품부에 지시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직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어 양돈 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바이러스 조기 차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역학조사도 당부했습니다. 관계기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 원인과 경로를 신속히 파악해 그에 맞는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의 6천여 양돈 농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과 신고 요령을 세밀하게 안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주요 전파 요인인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하고 농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라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협조해 발생 지역의 야생 멧돼지 예찰을 강화하고 양돈 농장 접근을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에는 국민의 협조가 기묘하다며 국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국민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양돈 농가가 밀집한 충남 홍성 연결해서 그곳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민석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소식에 긴장감이 클 텐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팀은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된 충남 홍성의 공설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이른 아침부터 축산 관련 차량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는데 이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조금 한가해진 모습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성 지역은 말 그대로 초비상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충남에서는 1,200여 농가가 모두 돼지 24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전국 1위의 사육 규모입니다. 그중에서도 홍성군은 360여 농장에서 돼지 55만 마리를 사육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양돈 밀집 지역입니다. 홍성 지역 양돈 농가들은 지난해 중국에서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 5월 북한으로 확산하면서 꾸준히 대비해 왔는데요. 오늘 국내 유입이 확인되면서 농가 간 접촉을 일체 중단하고 방역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모든 양돈 농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담관을 지정해 현장 소독과 방역 점검에 들어가고 방역 상황실을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연접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소독시설을 10곳 이상 확대하고 이 통제 초소를 설치해서 차단 방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전파를 막기 위해 불법 해외 축산물 반입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입국 동향 등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충남으로 확산될 경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만큼 양돈 농가와 관계 당국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홍성에서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동유럽에서 중국을 통해서 아시아로 전파됐는데요. 중국은 지난해 8월 첫 발병 사례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습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중국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수 특파원, 중국이 1년여 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확산을 막지는 못했죠. 네, 최초 발생은 지난해 8월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중국 정부와 방역 당국이 지난 3월경에 진화가 됐다. 이제 거의 다 잡았다며 잠정적인 승리를 선언했습니다만 바로 최남단 하이난 섬에서 다시 발병을 하면서 결국에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 전역, 그러니까 32개 자치구, 직할시, 특구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현재 뚫린 상태입니다. 네, 전 세계 돼지의 절반이 중국에서 공급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피해도 상당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기르던 돼지의 약 3분의 1가량이 매몰 처분됐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매년 출하되는 돼지가 7억 마리에 이릅니다. 전 세계 출하량의 절반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소비 또한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중국 정부는 지난 7월에 116만 마리를 매몰 처분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규모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 1억 마리 이상이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해 대비 50%가량 급등했는데요. 이 중국의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의 검색어 1위도 돼지고기일 정도로 지금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적인 현안이 돼 있습니다. 네, 국가가 나서고 있는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박멸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백신이 없다는 점인데요. 중국에서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중국 농업과학원 하얼빈 수의학연구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을 개발해서 이 생물안전평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매체들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생물안전평가라는 것은 일종의 임상실험인데 이것만 통과를 하면 백신의 생산이 본격화될 수 있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퇴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 공급 국가면서 동시에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장 아쉬운 중국이 발을 벗고 나선 셈인 것 같습니다. 이 병이 과거 유럽에서 창궐 했을 때 완전 퇴치까지 약 30년이 넘게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시아에서 이번에 창궐한 병을 조기에 퇴치하는 데 중국의 백신이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달하고 또 전염력이 워낙 강해서 가축 전염병 가운데는 가장 관리가 어려운 질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증상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는지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입니다.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릅니다. 이 병에 걸린 돼지는 40도에서 42도의 고열이 납니다. 식욕부진, 호흡곤란, 구토, 피부 출혈 증상 등을 보이다가 보통 열흘 안에 폐사합니다. 감염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감염된 돼지의 눈물과 침, 분변 등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거나 호흡기 계통으로 직접 전파됩니다. 감염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 등을 건강한 돼지가 잔반 사료로 섭취했을 경우에도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진드기 등 매개체를 통한 흡혈로 전염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 잠복기는 나흘에서 최대 19일까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위험한 이유는 상용화된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는 150개에서 160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과학계가 파악한 유전자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당 바이러스는 냉장육과 냉동육에서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생존이 가능하고 가열 건조된 이후에도 생존이 가능할 만큼 생존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그동안 구제역이나 AI 등 여러 가축 전염병을 겪어왔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기존 가축 전염병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김정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구제역과 같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다만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구제역과 달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주로 접촉성 전염병입니다. 감염된 돼지와 직접 접촉을 하거나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물체에 닿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됩니다. 전염 속도는 구제역보다 느리고 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일단 접촉을 하면 감염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구제역의 치사율이 최대 50%인 데 비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2배인 100%에 육박해 더욱 치명적입니다. 구제역과 AI가 기온이 낮은 겨울에 주로 발병하는 것과는 달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프리카와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되는 등 높은 기온에서 창궐합니다. 바이러스 구조가 복잡하고 생존력은 다른 가축 전염병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분변에서는 11일, 혈액에서 30일, 일반적인 냉장육에서는 110일, 냉동을 할 경우 무려 3년 가까이 바이러스가 살아남습니다.
소금의 절여도 180일, 건조 상태에서는 300일가량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가에서 매몰쳐 본 후 다시 돼지를 기르려면 최소 7개월 이상은 지나야 하는 것으로 한돈협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AI의 경우 사람에게도 목숨이 위험한 인수 공통 감염병이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사람이 접촉해도 별다른 해는 없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이번에는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분 모시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 양돈 수의사 회장을 맡고 계신 정현규 수의학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설마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올 것이 왔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처음 이 얘기 듣고 어떠셨습니까, 박사님? 저도 어제 저녁 처음 연락받고 아마 한잠도 못 잤습니다. 그러셨군요. 또 처리하고 아마 오늘 아침, 점심 지금 다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사실 시작된 게 이게 52개국까지 지금 퍼진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농가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구제역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많이 피해가 크다고 그러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제역은 수류탄이나 폭탄 정도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핵폭탄 정도 어떤 강력한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비교를 합니다. 그게 아주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구제역도 한번 발병했다는 소식 들으면은 농가들에서는 벌벌 떨잖아요. 네, 그런데 구제역하고 좀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한번 좀 더 해보시면. 일반적으로 구제역하고 제일 큰 차이는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인데 일단 바이러스가 일반 바이러스보다 한 5배에서 10배까지 굉장히 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 자체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전자 개수도 아까 굉장히 많다고요? 유전자도 24개 지금 이상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니까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나 이런 걸로 치료할 수가 없고 다만 예방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량이 많고 바이러스가 굉장히 크고 복잡하다 보니까 현재 연구가 한 20% 바이러스의 자체에 대한 연구도 뭐 20-30%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좀 알아야지 이거를 뭐 대책을 세울 텐데 이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 사실 연구된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작년에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중국의 돼지가 약 4억 3천 마리에서 4억 5천만 루 정도가 있었습니다. 세계 돼지 약 50% 정도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뭐 200만 마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르신들 약 35%가 없어졌다. 35%가요? 또 실제로는 65%까지 없어졌다 하는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에서 2억 마리 이상이 지금 없어진 걸로 나와 있는데요. 중국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백신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고 지난 11일 날 중국 정부에서 하얼빈 수의연구소에서 마지막 안정성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성 테스트가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부작용 같은 것 때문에 중요하고 다만 현재 알려진 거는 현재 실험 단계에서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만 폐사는 좀 줄이지만 부작용이 많고 그다음에 이게 전파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폐사는 줄이지만 전파는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은 지금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작년 8월 중국에서 발병을 했는데 한 1년여 만에 벌써 몽골, 홍콩 뭐 1년여 만에 52개국이 다 확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전파력은 왜 이렇게 빠른 겁니까? 실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자체로만 놓고 바이러스 자체로만 놓고 보면 전파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래요? 구제역이나 이런 거하고는 틀리게 공기 전파가 되지 않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제역은 가벼운 바이러스인데 이건 무거운 바이러스다 보니까 공기 전파가 되지 않고 다만 유럽에서는 이렇게 빠른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빠르게 전파된 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뒷뜰 양돈이라고 그래서 몇 마리씩 뒷마당에다 놓고 돼지를 기르는 농장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멧돼지나 이런 거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고 또 하나는 특성이 있군요.
식당에서 나오는 잔반을 쓰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잔반 속에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전파가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사료나 이런 걸 통해서 오염되는 거. 또 하나는 요즘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햄이나 소세지 이런 걸 먹다가 먼 거리 여행하면서 먹다가 현지에서 버리게 되면 이제 그 멀리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그런 케이스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지금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전문가 분으로서 이번 파주 농장에서 발병한 원인은 좀 어떻게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제 저녁부터 역학조사팀에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낼 수가 그렇죠. 없는 게 네네. 전파 경로가 어떤 육류, 오염된 육류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질병에 걸린 멧돼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차량이나 이런 걸 통해 올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거가 이 질병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3일에서 21일까지도 잠복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 그 이상 그 사이가 있는데 이 농장의 경우 잠복기가 짧아서 3일 만에 발생이 됐고 혹시 다른 농장이 천천히 발생하는 발병하게 되는 네. 농장이 있다고 보면 지금 농장이 원래 농장이 첫 감염 농장이 아닐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잠복기가 21일까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켜보고 혹시 더 추가 발생 농장이 있나 보고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고 또 어떤 백신도 없고 그러는데 예.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아프리카 이 열병을 막기 위해서 뭐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왔단 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어떤 대책이 조금 아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다만 있는 겁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정부에서도 또 양돈 농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네. 우려스러운 거는 지난 추석 이전까지 보더라도 중국에서 소세지라든지 돼지고기가 들어간 육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공항이나 항만에서 적발된 건수가 18건이었습니다. 네. 특히 6월 2일 이후에 과태료를 1,000만 원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18건이나 네. 됐다는 거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그중에는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고 국내 분이 해외 여행 갔다 오면서도 가져온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다 육제품 같은 경우는 냉동을 하더라도 약 1,000일, 3년 정도까지 그 바이러스가 육제품 안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 해외여행 가서 그런 거 쉽게 한두 개 별 생각 안 하고 갖고 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군요. 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강민수 특파원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는 지금 돼지고기 값이 뭐 몇 예. 퍼센트가 올랐다 그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사실 이 얘기 듣자마자 돼지고기 값 좀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홍보가 되지 않은 사람의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홍보가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소비가 줄면서 돼지고기가 떨어졌다가 부족하게 되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네.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더 비싸게 지금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사람 몸속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사람한테 전혀 피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네. 안심하시고 드셔도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후 방역 조치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지금은 어제 저녁에 첫 신고가 되고 진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방역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네. 이게 500m 정부에서 하는 그 SOP에는 500m까지가 살처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10km가 이동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오전 중에 이미 6시 30분에 전국적으로 가축 관련 특히 양동 관련 차량에 대해서 이동 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이러한 조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경기도 파주 농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양석헌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양 기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뒤로 대략 500m 떨어진 곳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농장이 있습니다. 발병 직후 이곳에는 농장으로 드나드는 모든 진노가 통제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곳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9시쯤인데요. 아침 일찍부터 방역 인력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장비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역 인력들은 오전 9시 반부터 이곳 농장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매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방역팀이 긴급 투입돼서 방역 전문 업체와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농장 안에 땅을 파고 돼지들을 묶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가 2,400여 마리가 되는데요. 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모두 땅에 묻을 방침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그 농장에서 3km 이내에는 돼지 사육 농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른 농가로 옮기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요. 다행히도 아직까지 이곳에서 반경 3km 이내에는 다른 사육 농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농장 가족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이 파주에 두 곳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두 곳은 이곳에서 각각 20km와 19km 떨어진 파평면과 버번읍에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예방 차원에서 이 두 농장의 돼지 2,200여 마리도 모두 소각하거나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소식에 무엇보다 돼지를 기르는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양돈 농가들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농가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구제역과 달리 백신이 없는 만큼 한번 발병하면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경기도는 확산을 하지 않도록 통제 초소 5곳과 지점 소독시설 3곳을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파주시에 있는 모든 돼지 사육 농가에 이동 제한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현장에서 KBS 뉴스 양석현입니다. 네, 파주 농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양돈 농가가 밀집한 충남 홍성을 연결해서 그곳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송민석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소식에 그곳도 긴장감이 클 것 같습니다.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희 취재팀은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된 충남 홍성의 공설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이른 아침부터 축산 관련 차량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는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조금 한가해진 모습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했다는 소식에 홍성 지역은 말 그대로 초비상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충남에서는 현재 1,200여 농가가 돼지 240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국 1위의 사육 규모인데요. 그중에서도 홍성군은 360여 농장에서 돼지 55만 마리를 사육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양돈 밀집 지역입니다. 홍성 지역 양돈 농가들은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 5월 북한으로 확산하면서 꾸준히 대비해 왔는데요. 오늘 국내 유입이 확인되면서 농가 간 접촉을 일체 중단하고 방역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모든 양돈 농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담관을 지정해 현장 소독과 방역 점검에 들어가고 방역 상황실을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연접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소독 시설을 10곳 이상 확대하고 통제 초소를 설치해 차단 방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전파를 막기 위해 불법 해외 축산물 반입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입국 동향 등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충남으로 확산될 경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만큼 양돈 농가와 관계 당국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홍성에서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가 걸리면 치명적이지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인체에는 해가 없지만 사람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홍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된 40여 개 나라에서도 백신을 만들지 못한 상황. 우리나라도 최근에야 백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치료제도 없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차단 방역이 최선입니다. 우선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 지역 방문을 삼가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해당 국가를 방문한 경우 귀국 후 최소 5일 이상은 축산농가 방문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정식 통관 절차 없이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농장 근로자를 비롯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갖고 오거나 국제우편 등으로 들여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생 멧돼지도 바이러스 전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먹다 남은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멧돼지에게 먹여서는 안 됩니다. 양돈 농가에서는 음식 폐기물을 돼지에게 직접 먹이는 것을 자제하고 일반 사료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사 안팎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람과 출입 차량의 통제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돼지에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이 나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당국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과 동물 외에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감염된 돼지와 접촉하거나 감염된 돼지고기를 먹더라도 인체에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홍찬입니다. 가축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위기 단계를 지정해서 단계별로 대응 요령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어떤 조치가 어떻게 실시되고 또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모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축 전염병에 대한 정부 위기 단계는 발생 상황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나뉩니다. 관심 단계에서는 주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 검역을 추진하고 국내에서는 축사에 대한 일제 소독과 예찰에 나섭니다. 병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가축이 발생하면 주의 단계에 돌입합니다. 의심 가축을 키우는 농장을 비롯해 역학적 관련이 있는 농장까지 이동이 제한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소독이 실시됩니다. 병이 주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면 경계 단계로 상향합니다. 전국 모든 방역기관에 대책본부와 상황실이 가동되고 발병 지역은 물론 인접한 시도에도 이동 통제와 집중 소독이 실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인근 가축시장까지 폐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위기 단계인 심각은 가축 전염병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발령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통제 초소와 거점 소독시설이 모든 지역에 설치됩니다. 전국의 가축시장은 해제 발표 전까지 계속 폐쇄되며 축산농가의 모임과 행사도 전면 금지됩니다.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 가축은 매몰 처분됩니다. 마지막 발생 농장에서 매몰 처분을 마무리한 지 3주가 지나야 위기 단계는 하향 조정됩니다. 축산농가는 물론 인근 주민들도 단계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가축 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경제부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효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얘기 좀 더 나눠볼까요? 예? 이번에는 아까 우리 그 베이징 특파원과 전문가분과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돼지고기 값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중국에서도 엄청 올랐다 이런 얘기를 전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이제 크게 오를 것이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 지금 아시아 지역 곳곳에 이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돼지고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고요. 이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육류 시장 공급 사슬 전체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그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12월 인도분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해 12월 말 종가보다도 무려 13%나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그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서 현재 우리나라도 아직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 시장에서 이렇게 13% 오르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이 크겠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돼지고기 소비 시장입니다. 그 지난해 8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그 확인되면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국 농업부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달 중국의 돼지고기 사육 두수가 작년 같은 기간, 작년 8월보다 39%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8월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해 8월보다 무려 47%나 올랐습니다. 네, 중국 외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돼지고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52개 나라에 지금 그렇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확인된 걸로 지금 나타나는데요. 아시아 국가들도 역시 비상입니다. 네. 베트남도 올 2월에 이제 첫 발병이 확인됐고요. 이달 초까지 무려 470만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네. 또 북한에서도 지난 5월 말에 발병 사실이 확인됐고요. 네네.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또 최근에 필리핀까지 발병이 확인되면서 그랬죠? 이런 네. 매몰 처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네. 이들 국가 역시 돼지고기 소비량이 중국 못지않게 많은데요. 그렇죠. 그만큼 가격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네. OECD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기준 1인당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이 유럽연합이 35.5kg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중국, 한국, 베트남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돼지고기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번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돼지고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삼겹살을 비롯해서 그렇죠. 돼지고기 수육까지 엄청나게 이제 그렇죠. 좋아하는 편인데요. 역시 마음을 놓기 좀 이릅니다. 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는 그 돼지고기의 이 수입 비중보다는 국산 한돈의 비중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향은 좀 덜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하지만 지금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 확산되면서 매몰 조치되는 그 돼지가 늘어날 경우에 사육 두수가 결국 급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 결국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돼지고기 가격이 이미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현재의 차단 방역이 무엇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파주 농가 상황으로 가서 네. 상황 한번 또 전해주시죠. 지금 파주 농가 어떻게 방역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파주 농가 같은 경우 현재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그래서 48시간 동안에 전국의 모든 양돈 농장과 또 관련 시설에는 이 관련 차량들이 드나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또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인근 그 충남이나 강원도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돼지 반출 자체가 금지됩니다. 또 전국 6,300곳의 양돈 농가에서는 잔반을 돼지한테 먹일 수가 없고요. 네. 또 축사에 대한 일제 소독도 지금 동시에 진행됩니다. 네네. 특히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북한하고 맞닿은 접경 지역 14개의 시군인데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야생 멧돼지에 의한 그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그런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개체수 조절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이런 의심 증세가 이제 발현되거나 할 경우에 네. 바로바로 신고해 줄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한 오후 3시 정도 돼가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추가 의심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이 확인된 이 농가 근처 이제 3km 이내에는 현재 또 다른 양돈 농가는 없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대신에 그 이후 이제 3km에서 10km 사이에는 지금 다른 양돈 농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들 농가에 대해서 지금 차단 방역이 지금 엄격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국이 이제 원인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염되는 경로는 보통 3가지 정도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3가지요. 네. 네, 먼저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그 돼지고기가 감염된 그런 바이러스가 있죠.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잔반을 돼지한테 먹이는 경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야생 멧돼지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그런 네.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농장 관계자, 농장주나 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나라에 방문하는 경우, 방문해서 바이러스가 묻어서 오는 경우, 이런 경우 3가지인데 이번 파주 농장의 경우는 이 3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파주 농장 같은 경우는 창문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밀폐된 무창 농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야생 멧돼지도 현재 출입할 수 없게끔 울타리도 지금 쳐져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네네. 또 농장주나 또 이 농장에서 일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네. 해외를 다녀오거나 또 이 발병 국가에 다녀오거나 그런 사례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 농장 역시 어떤 잔반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식 사료업체에서 사료를 가져다가 지금 먹이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난 5월에 이제 북한도 뚫렸다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듣고 특히 북한 접경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이만큼 조심을 엄청 해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식이 들려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또 특히나 추석 직후에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추석 연휴에는 사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이동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그랬죠. 지금 네. 민족이 대이동이라고 그럼요. 하는데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만큼 네. 뭐 다른 뭐 질병의 네. 그런 바이러스나 뭐 사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외에도 다른 것들 다른 전염 바이러스 같은 것도 옮겨질 수가 있는데 네. 이 기간 동안에 옮겨졌을 가능성 지금 배제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물론 이 발병 시점이 이번에는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긴 했지만 그 이전에 발병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 제 돼지한테서 증세가 나타났고 그것 이제 어제 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그 사이에도 사실 다른 농장으로 전파됐을 가능성도 이제 그렇죠.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잠복기가 또 있겠습니다. 길고 하기 네.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그러니까 정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뭐 DNA 조사나 이런 네. 또 감염 경로에 대해서 네.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러기 조사에는 뭐 주변 인근 CCTV나 이런 네. 것들 또 출입 기록들 그렇죠. 그리고 방문자 기록도 다 확인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아까 전문가분도 말씀하셨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 흑사병이다 이렇게 불릴 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바이러스라고 네. 하거든요. 백신이나 치료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다들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바이러스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네. 볼까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만 감염이 되고요. 네. 근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치명적인 게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는 겁니다. 네, 네. 또 이 병에 걸린 돼지는 몸에서 열이 40에서 42도까지 네, 오르는 고열이 나고요. 납니다. 그래서 식욕부진, 호흡곤란, 구토, 또 피부에서 피가 나는 이런 증상을 보이다가 보통 네. 열흘 안에 폐사를 하게 되고요. 이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나흘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 길게 19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문제점이 지적하셨지만 그 상용화된 백신이 없다는 겁니다. 네. 백신 현재 우리나라도 최근에서 이제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것이 개발돼서 상용화될 때까지는 네. 엄청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네. 되고요. 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이제 150개에서 160개까지 된다고 하는데 현재 파악된 거는 무려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아직 우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이만큼 강력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확산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박효인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로 확산됐다는 소식 뉴스 특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겐 전염이 안 되지만 돼지는 걸렸을 경우에 치사율이 거의 100%고 또 아직 백신이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 소식은 정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